자, 이제 2교시 합니다. 이제 드디어 생태계 파트 첫 수업이다, 이게. 자, 먼저 생태계 파트는 당연히 생태계 구성 요소를 알아야 돼, 먼저. 자, 가장 작은 단계가 뭐냐? 개체부터 출발합니다. 개체. 개체가 모이면 뭐가 돼? 과학준 1명. 이게 모이면 개체군이야. 그러면 과학준 같은 인간 종족이 여러 명 있겠지. 그래서 개체군은 동일한 종족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대신 우리 파주 운정이다 그러면 인간만 사는 게 아니잖아. 강아지 시새끼도 있고 고양이 시새끼도 있고 개미도 있고 존나 많아. 걔네들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 군집이라 하죠. 얘는 여러 가지의 종을 다 혼합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군집이 모이면 생태계를 합니다. 그럼 군집이랑 생태계 다른 점이 뭐냐? 이게 이미 여러 종이 있잖아. 그럼 생태계는 뭐가 다른 건데? 생태계는 비생물적 요인까지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이다. 이건 생물적 요소야. 그럼 얘는 토양도 있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생태계는 비생물적 요인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다. 그래서 이제 개체군, 군집, 생태계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생물적 요인은 3개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내가 설명할 때가 아니야. 알아서 해. 자, 다음. 얘가 첫 번째로 니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생태계라고 하면은 무조건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나눈다 했잖아. 생물적 요인은 스스로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가는 애들을 전체 생산자라고 합니다. 생산자를 먹고 사는 애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 소비자라고 하죠. 니네들도 다 밥 먹고 살잖아. 근데 얘 사체를 분해하면서 사는 애들을 분해자다라고 합니다. 그럼 분해자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있냐? 분해자의 제일 대표적인 거 곰팡이류예요. 버섯이나 곰팡이 이딴 애들이 생명체 유해나 이런 것들 배설물 같은 걸 먹고 사는 분해자라고 해. 대신 중요한 거 첫 번째, 분해자도 호흡을 합니다. 결론, 분해자도 계속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 뱉어요. 분해자도 세포 호흡하는 거야. 근데 소비자는 당연히 호흡을 할 거고 생산자도 호흡하지. 식물도 호흡해. 식물은 호흡 안 하면 에너지 어떻게 만들 거야? 세포 호흡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모두 다 세포 호흡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호흡밖에 안 하고 얘도 호흡만 하지만 얘는 호흡도 하고 광합성도 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는 얘와 얘의 작용을 먼저 알아야 돼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요걸 뭐라고 하냐? 얘를 작용이라 합니다. 작용.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얘를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럼 문제, 니네가 길 가다가 오줌 마려워서 오줌을 노상방뇨로 갈겨버렸대. 노상방뇨 하면은 토양은 미네랄이 축적돼 가지고 땅이 좋아집니다. 가다가 오줌 마려우면 갈겨버려요. 그러면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반작용이죠. 생물적 요인이 무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럼 작용 같은 건 뭐 있냐? 작용에 얘. 뭐 있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줘야 돼. 아무거나 얘기해봐. 존나 많아. 뭐 예를 들면은 광합성 한다요. 빛이라는 무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줬죠. 아니면은 뭐 동물로 예를 들어볼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겨울철이 되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식물이 나뭇잎을 다 버렸다. 낙엽지면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작용입니다. 대신 얘네끼리끼리 영향을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상호작용이란 생산자끼리끼리 영향을 주고받을 때 요걸 상호작용을 해. 자, 그런데 여기 파트에서 제일 니들이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작용이야. 작용. 이게 내가 좀 할 게 많거든. 일단은 작용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 비생물적 요인에게 물어볼 때는 빛입니다.
빛에 따른 작용이 제일 많이 나와요. 대신 빛의 분류 잘해야 돼. 세기에 따른 작용. 두 번째, 빛의 파장에 따른 작용. 세 번째, 빛이 하루 중에 얼마나 쬐어주니 1조 시간에 따른 작용. 세 가지로 나누고요. 이건 무조건 냅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 이상은 무조건 내요. 자, 먼저 빛의 세기에 따른 작용은 요겁니다. 자, 먼저 이거 그래프 나 안 그려.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 거야. 양지식물, 음지식물이 뭔 줄 아냐? 양지식물은 빛이 많은 곳에 사는 식물이야. 음지식물은 빛이 별로 없는 데 사는 식물이야. 문제. 소나무는 양지일까? 음지일까? 소나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니네가 초딩 때부터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어. 소나무는 침엽수라고 배웠잖아? 단 한 번도 니들은 양지식물, 음지식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침엽수, 화렵수를 양지, 음지라고 분류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팁을 주면 소나무는 양지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파리가 되게 얇고 두껍고 이거는 물이 많냐 적냐야. 빛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많으면 양지식물이고 빛이 없으면 음지식물이에요. 대신 일단 가로축은 빛의 세기입니다. 럭스라고 원래 표현하는데 됐고요. 위는 자 이거 기억 잘해야 돼. 순 CO2 흡수량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해를 합시다. 순 CO2 흡수량? 그러면 마이너스의 뜻은 뭐야? 난관이 예상되네. 0은 흡수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10은 CO2를 10만큼 흡수한다잖아. 그럼 얘는 뭐냐고. 방출하는 거예요. 방출. 근데 이 점은 X축이 0인 점이에요. 그치? 빛의 세기가 없는 점이에요. 즉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안 하잖아. 그때 CO2를 방출한다는 겁니다. 왜? 호흡하니까. 이걸 토대로 식물이 호흡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줄게. 아, 난 이거 그리기 싫어서 안 그리고 그냥 말로 하려고 하는데 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우리 아이씨들. 요렇게 나온 애가 하나 있고요. 요렇게 나온 애가 있습니다. 원래는. 자, 얘가 이제 양지식물이고 얘가 음지식물인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가 CO2 흡수량이야. 그럼 얘는 CO2를 흡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얘는 CO2를 흡수한다는 거니까 얘는 CO2를 방출한다는 얘기라고.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방출하냐고 식물이. 호흡하니까. 호흡할 때 인간도 산소 처먹고 이산화탄소 뱉잖아. 즉, 자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파란색의 요 점과 빨간색 점 중에 빨간색 점이 더 마이너스 값이 큽니다. 빨간색이 양지식물이에요. 자, 이걸 토대로 뭘 할 수 있냐? 양지식물이 호흡하는 양이 많다는 겁니다. 양지식물 호흡량이 많아요. 음지식물은 호흡량이 적어. 왠 줄 아냐? 쉽게 생각하면 돼. 양지식물은 빛이 많은 곳에 사는 식물이거든. 빛이 많으니까 이파리를 존나게 많이 만들어요. 왜? 광합성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음지식물은 빛이 별로 없어요. 빛이 별로 없는데 뭐하러 이파리를 많이 만드냐? 잎을 많이 만들면 광합성 하지도 못하는데 밥만 축내는 식충이 같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너네 중에 있잖아. 공부는 더럽게 안 해. 학생인데. 학생의 신분이면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를 안 해. 집에 가서 밥만 처먹어. 그건 의미가 없는 새끼야. 척살해야 돼. 척살. 다시 음지식물은 빛이 별로 없는 데에 살아. 그럼 광합성을 많이 못해. 그럼 잎을 괜히 많이 만들어봐야 밥만 줘야 돼 얘들한테. 그래서 잎의 숫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음지식물이 호흡량이 적다는 얘기는 세포가 별로 없다는 얘기고, 세포가 없다는 거는 잎이 별로 없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빛의 세기가 얘는 여기까지 증가하면은 광합성을 쭉 한다는 거예요. 광합성 하니까 이산화탄소를 계속 흡수하겠죠. 근데 여기 이상은 아무리 빛을 세게 주더라도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왜? 빛을 별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점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광포화점이랍니다.
광포화점. 말 그대로 빛을 여기 이상 주더라도 광합성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가 광포화점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광합성을 계속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야, 지금 첫 번째. 자, 양지로 봅니다, 양지. 요 의미가 뭘까? 요 의미. 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하는 총량입니다. 이만큼을 광합성하는 총광합성량이에요. 야, 근데 요건 의미가 뭘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거야? 그럼 무슨 양이라 할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양. 호흡량이에요. 그럼 얘는 뭘까? 자, 너네 광합성 하면은 뭐 만드는 거냐? 포도당 만드는 거야. 영양분. 영양분 만들어서 호흡할 때 써먹었어. 남은 게 얘잖아. 이걸 체내에 저장하겠지. 니네도 봐봐. 밥을 100을 먹었어. 100 먹은 거에 공부할 때 10 정도 썼대. 그럼 90은 뭐 하는 거야? 저장해야지. 그러니까 밥만 먹고 공부 안 하면 돼지가 되는 거야. 얘가 순광합성량입니다. 순광합성량이 이만큼이요. 그래서 총광합성량은 순광합성량에다가 호흡량을 더한 거다라고 하면 되고, 다다음 시간쯤에 배울 거야. 순광합성량을 또 세분화합니다. 뭐 피식량, 낙엽량, 고사량 뭐 있어. 어려우니까 일단 요렇게만 합시다. 여기까지가 총광합성량. 요 밑에 CO2 흡수량의 아래 면적이 호흡량. 그럼 요만큼이 순광합성량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결국은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이 총량도 다르고 순양도 다르고 호흡량도 다르죠? 이게 뭐에 따라서 달라진 거야? 빛의 세기. 양지식물은 빛이 센 곳에서 잘 자랐던 애들이고, 음지식물은 빛이 별로 없는 데서 자랐잖아.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이 변화한 거야.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작용이라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거잖아. 이게 빛의 세기에 따른 작용 첫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점 하나만 합시다. 요 점은 뭐냐? CO2 흡수량이 0이야. 그러면 흡수도 안 하고 방출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 점의 의미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다는 겁니다. 왜? 이산화탄소 방출도 안 해. 흡수도 안 해. 그럼 호흡이랑 광합성량이 완벽하게 똑같으면은 둘 다 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 점을 보상점이라고 불러요. 뭐 이런 개념은 있는데 이거 자체를 내진 않아요. 잘. 개념만 알면 돼. 양지식물은 음지식물보다 총광합성량도 많고 호흡량도 많고 순광합성량도 많아요. 양지가 다 많아. 양지식물이 다 많은 이유가 빛의 세기에 따른 작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1번 양지식물, 음지식물. 자, 이거 이해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양엽, 음엽이에요. 양엽과 음엽은 뭐냐? 양엽, 빛이 많은 곳에 있는 잎. 음엽, 빛이 별로 없는 장소에 있는 잎. 그럼 양지식물, 음지식물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다른 거야?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잘 들어. A라는 양지식물이 있어요. B라는 음지식물이 있어. 여기에 양엽과 음엽이 같이 있는 겁니다. 즉 양엽, 음엽은 한 그루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음지식물도 위쪽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와. 양엽이야. 음지식물도 아래쪽에는 햇빛이 더 없기 때문에 음엽으로 발달합니다. 그럼 양엽, 음엽은 차이가 뭐냐면 잎의 두께야. 잎의 두께. 얘입니다. 양엽은 이런 식으로 잎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음엽은 잎의 두께가 얇아요. 왜? 여기서 광합성을 하거든. 여기서 광합성을 하거든.
이러니까 음엽은 빛 자체가 많이 못 들어와요. 왜? 여기서 이미 걸러지고 남은 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양엽은 많이 들어오니까 잎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랑 똑같아요. 음엽은, 너는 한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음엽은 빛이 별로 안 오잖아? 그럼 더욱 잎을 두껍게 해가지고 더 많이 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해봐. 빛이 별로 안 와. 그럼 광합성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면 잎을 더 두껍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왜? 얘네들은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광합성을 하든가 안 하든가 밥을 줘야 돼요. 호흡을 한다고. 그럼 굳이 두껍게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식충이 많이 만들어봐야 계속 밥만 처먹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광합성을 많이 못해? 야, 너 얇게 만들어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수업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깊게 들어가서 문제를 내면 골치가 아파. 여기까지만 할게. 너네 일단 식물은 구성 단계가 어떻게 되냐? 제일 작은 단계, 식물. 동물이든 식물이든 제일 작은 단계가 뭐야? 세포들이 모이면 식물은 뭐 돼? 조직. 조직이 모이면 식물은 뭐 돼? 조직계가 돼. 조직계가 모이면 뭐가 돼?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그럼 문제, 식물의 기관이 뭐 있어? 식물의 기관. 그게 니들이 아는 잎, 줄기, 뿌리. 이게 기관이에요. 그럼 잎이라는 거 하나가 기관이야. 잎이라는 거 하나가 기관이야, 기관. 그럼 잎 안에는 여러 개의 조직계가 있습니다. 그 조직계가 3개 있어요.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딱 3개 있어. 여기까지만 할게. 표피 조직은 말 그대로 위아래입니다. 자, 이렇게 봐. 하나. 선생님, 이거 표피 세포 아니에요? 그렇지. 선생님, 이거는요? 표피 조직이야. 이걸 다 더하면 표피 조직계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가운데에 있는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모으면 기본 조직계. 요게 돼요. 이 새끼가 관다발입니다. 너네 관다발 조직계 안에는 뭐가 있어? 관다발 조직계는 뭔가가 이동하는 장소야. 물이 이동하면 물관 조직, 영양분이 이동하면 체관 조직이에요. 그래서 물관과 체관이 같이 무엇인가 이동하는 조직계를 관다발 조직계다라고 해. 자, 이 정도까지는 가끔 나오니까 이해하시고, 지금 두 번째 했다. 빛의 세기에 따른 작용. 빛이 센 장소엔 한 나무에서도 양엽으로 발달시키고, 이 빛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 장소는 음엽으로 발달시켜서 잎의 두께를 다르게 한다라는 것도 작용의 예입니다. 오케이? 끝. 이거만 알면 돼. 자, 이제 파장합니다. 할 거 더럽게 많아, 진짜. 자, 파장은 요렇게 말하면 돼.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너네 해조류가 바다에 있잖아. 요렇게 이제 바다가 있대. 근데 너네 햇빛은 이건 알아야 돼.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다르죠? 빨주, 노초, 파남보. 이게. 그럼 빨간색이 파장이 제일 길어, 짧어? 또 생명과학만 해서 모른다고 할 거야? 생명과학에서도 나와. 가시광선 중에 빨간색의 파장이 제일 깁니다. 그 다음 보라색, 파란색 계열이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다는 게 에너지가 크다고 배웠냐, 작다고 배웠냐?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물론 생명과학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통합과학 때 난 얘기했어. 자, 아무튼 에너지가 빨간 거는 작아요. 자, 너네 물속으로 빛이 들어가면 보통 몇 미터까지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줄 아니? 아무리 많이 들어가 봐야 100m 들어갑니다. 100m. 100m 이상에는 빛이 거의 안 가요. 대신 100m까지 갈 때도 색깔에 따라서 투과율이 달라요. 그럼 제일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에너지가 그래도 좀 큰 무슨 색 계열이 들어갈 수 있겠냐? 파란색 계열, 청색 계열입니다. 즉 청색 계열은 표면이든 중간이든 깊숙이든 다 들어가요. 근데 빨간색은 에너지가 적단 말이야.
에너지가 적으니까 표면까지밖에 못 가요. 깊숙이 못 가. 자, 근데 니네 육상식물은 대부분 이파리가 무슨 색이냐? 초록색이지. 왜 이파리가 초록색일까? 엽록체가 초록색 아니야. 니네 여태까지 뭘 알고 살았냐? 식물은 초록색을 존나 싫어해요. 빛을 쫙 주잖아? 빨간색 주면은 맛있어 먹어. 파란색 주잖아? 맛있어 먹어. 초록색 주잖아? 뱉어버려. 그러면 햇빛을 주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니들 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초록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물의 이파리는 초록색이야. 결론. 식물 자체는 모든 색깔 중에 초록색을 싫어해. 파란색과 빨간색 좋아합니다. 근데 비교적 물가 가까이 사는 애들은 똑같아요. 다 빛이 다 들어가. 초록색 퇴해버려. 그래서 가장 표면에 사는 해조류가 녹조류입니다. 오케이? 녹조류는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육지랑 거의 인접한 거니까 뱉어버려. 녹조류가 너네가 알고 있는 어떤 해조류 있냐? 다 그러지. 미역, 다시마, 다. 아니야. 예를 들어줄게. 니네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내일 아침 미역국 끓여줘. 그래서 왜 생일이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미역국 끓여. 그럼 미역국 먹은 다음에 미역 줄기 같은 게 좀 있단 말이야. 그럼 냄비에 니네 미역국만 묻혀 먹어. 미역이 남았잖아. 미역 넣고 1시간 정도 끓여보세요. 계속 끓여봐. 그럼 미역이 초록색이 아니에요. 무슨 색 되는 줄 아니? 갈색입니다. 미역은 갈조류. 미역은 갈조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에요. 그럼 초록색 해조류가 뭐 있냐? 또 그래야지. 김이 초록색이야? 초록색, 진짜 초록색 해조류 있어. 내가 제일 증오하는 해조류야. 딱 보면 토할 것 같이 생겼어. 나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매생입니다. 매생이 딱 보면 진짜 머리카락이랑 똑같이 생겨. 머리카락 염색한 그거 같아. 난 그거 보면은 너무 징그러워. 못 먹겠어. 안 먹어. 그래서 아무튼 얘가 매생이나 진짜 초록색 하나 있어요. 파래 이런 거. 파래 무침 같은 거 안 먹어봤냐? 진짜 초록색이야. 여기에 있는 게 미역이야. 야, 미역 친구 있잖아. 미역 친구 누구 있어? 네, 저번 주에도 이 수업해가지고 그때도 빨리 하긴 했어. 저 대체에서. 야, 미역 친구 누구야? 그러니까 어떤 새끼가 다시다래. 다시다는 진짜 조미료야. 다시마야. 다시마도 색깔 잘 봐봐. 얘 초록색 아니에요. 갈색으로 생겼지. 다시마 언제 볼 수 있냐? 너구리 라면 끓이면 보잖아. 너구리 라면에 그 네모난 그거 해조류 들어있잖아. 그 다시마요. 자, 근데 여기 제일 밑에는 파란색 빛밖에 못 가요. 얘는 홍조류라고 합니다. 얘가 김이에요. 그 다음에 우뭇가사리 이런 게 있어. 몰라도 돼. 그냥 홍조류는 이름 극한이야. 제일 짧은 새끼, 제일 긴 새끼. 이래 외우세요. 제일 짧은 새끼, 제일 긴 새끼. 미역 친구 다시마는 알아야 돼. 갈조류. 나머지는 녹조류. 대신 너네 김이 그럼 붉은색이라는 거야? 김 검은색 아니야? 오늘 또 집에 가면 숙제가 있네. 김을 딱 한 개 딱 해. 근데 이 김은 조미김 말고 김밥용 김 있지. 좀 두꺼운 거. 걔를 그냥 보면 안 되고 빛에 투과시켜 보세요. 김을 딱 투과시켜 보면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보여. 실제 붉은색이야. 근데 왜 홍조류로 진화가 됐을까? 김은? 왜 홍조류야? 김은 조류니까 당연히 빨간색 빛을 좋아해. 근데 김이 사는 장소는 빨간색 빛 자체가 안 들어와요. 아예 안 들어와. 얘는 먹을 수가 없어. 좋아하는데 못 먹으니까 그냥 야, 난 빨간색 빛 안 먹을란다. 그래서 지 몸을 그냥 홍조류로 바꿨습니다. 그 빨간색 빛을 아예 안 먹겠다니까. 자, 이제 외워야 돼. 빛의 파장에 따라서 해조류가 사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빛의 파장이 어디까지 오냐로 해조류가 사는 게 달라져. 이제 나처럼 외워. 제일 위에 중간 깊숙이 녹갈홍 외워. 이거 외워야 됩니다. 녹갈홍. 녹갈홍 이러면 안 까먹어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는 빛의 파장에 따른 작용입니다. 끝. 자, 1조 시간. 이게 어려워. 1조 시간이 어렵습니다. 얘는 녹갈홍. 자, 1조 시간은 먼저 기본 전제가 필요하다.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1조 시간은.
일단 너네 식물이 꽃이 피는 일조 시간을 보고 식물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개화라고 하죠. 식물 꽃 피는 걸. 자, 먼저 첫 번째, 거의 대다수의 식물은 언제 꽃이 피니? 너넨 진짜 아는 게 없냐? 야, 아무리 그래도 식물들이 언제 꽃 많이 펴? 봄이겠지 뭐. 개나리, 진달래 다 봄철 피잖아. 벚꽃 축제 언제 가, 이 새끼들아. 봄철에 갈 거 아니야. 근데 특이하게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이 있어요. 지금 축제합니다. 서울 가면 뭐 코스모스 축제를 하는 이유가 가을에 꽃이 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한 개 더 있어. 가을에 꽃 피는. 뭐라고? 국화입니다. 국화도 가을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국화꽃 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동면을 하시니까. 겨울로 들어가시는 거지. 알고 해, 알고. 자, 근데 개화가 되면, 자, 너네 식물이 개화되는 거는 뭔가 식물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내가 꽃이 펴야겠다라는 계절을 알고 펴야 돼요. 그럼 개나리는 왜 봄에 피고 코스모스는 왜 가을에 꽃이 필까? 온도가 아니야. 일조 시간이야. 자, 그럼 개나리를 합시다. 개나리는 봄에 꽃을 피우면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겨울은 1년 중에 일조 시간이 제일 짧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일조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개나리가 내가 꽃을 피울 때가 왔다. 그리고 꽃을 확 냅니다. 코스모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름철은 일조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근데 가을로 가면 갈수록 점점 짧아지지. 지금도 봐봐. 지금 한 6시만 돼도 어둑어둑해져요, 이제. 점점 일조 시간이 짧아지니까 내가 꽃 필 시간이 됐다. 해가지고 코스모스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개나리 같이 봄철에 꽃을 피우는 식물을 장일식물이라고 합니다. 코스모스와 같이 가을철에 꽃 피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불러요. 자, 얘네들을 벤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됐냐면, 자, 이건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절반 정도를 잘라요. 그래서 절반 정도의 빛을 비춰주면 이걸 명기라고 합니다. 근데 절반 정도는 빛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암기라고 할 거야. 그리고 절반의 암기를 한계 암기라고 할 겁니다. 여기는 좀 어렵다 그랬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에 장일식물 합시다. 자, 장일식물이니까 명기가 길어야 되냐? 암기가 길어야 되냐? 명기가 길어져야죠. 그래서 장일식물은 중간보다 명기가 길면 개화가 됩니다. 요게 봄철에 꽃을 피우는 장일식물이에요. 오케이? 원래 중간보다 빛을 더 많이 주면 개화된다 이거야. 자, 그럼 단일식물은 어떻게 해야 돼? 단일식물은 가을철에 꽃이 피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보다 암기가 길어야 돼요. 암기가 길고 명기가 짧아야 개화가 됩니다. 여기 이제 단일식물 할게. 자, 이제 사건을 줄 거야. 어느 사건이냐면 중간에 섬광을 팡 줍니다. 빛을 잠깐 꽉 줘버려요. 자, 일단 첫 번째 중간인 여기야. 먼저 요만큼 빛을 줬다. 이러면 명기가 짧고 암기가 길어. 그럼 누가 꽃을 펴야 돼? 단일식물이 꽃을 펴야 돼요. 근데 중간에 섬광을 빵 줄 거야. 그럼 중간에 섬광을 빡 주면 뭔 상관이야? 단일식물 꽃이 펴야지. 요렇게 되면요 장일식물이 꽃이 핍니다. 이걸 보고 처음에 이걸 연구한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빛은 실제 암기가 길어. 그럼 장일식물보단 단일식물이 개화돼야 되는데 장일식물 개화돼.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실을 압니다.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이 개화가 되는 건 명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야. 암기가 중요합니다. 빛을 얼마나 안 주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지속적 암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개화의 필수 조건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 장애식물은 요게 지속적 암기야. 근데 중간에 암기를 내가 뭐라고 했어? 중간에 암기를 한계 암기라 합니다. 오케이? 장일식물의 경우엔 한계 암기보다 지속적 암기가 짧아야 개화됩니다. 오케이? 한계 암기보다 지속적 암기가 짧아야 장일식물이 개화된다고. 두 번째, 단일식물. 단일식물은 지속적 암기를 이만큼 준 거야. 근데 한계 암기는 중간이니까 얘밖에 안 돼. 뭐가 길 때 개화된다? 한계 암기보다 지속적 암기가 길어야 개화가 돼요. 잘 봐. 마지막 조건은 한계 암기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렇게 잘라도 되고 요렇게 잘라도 됩니다. 이건 상관없어. 아무렇게나 잘라도 지속적 암기가 짧죠. 뭐가 길어? 한계 암기가 길어? 지속적 암기가 길어? 이게 기네. 그래서 장일식물이 꽃이 피입니다. 오케이? 이래서 장일식물이 꽃이 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 개 더. 이 집에 요렇게 해가지고 중간이 여기야. 근데 여기까지 암기를 줬대. 근데 중간에 섬광을 여기서 팡 줬어. 그러면 장일식물이 꽃이 필까? 단일식물이 꽃이 필까? 단일식물이 꽃이 필까? 다시 얘기해 줄게. 단일식물이 꽃이 필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계 암기보다 섬광을 주든가 지랄을 하든가 지속적 암기가 길면 단일식물이 꽃이 피는 거야. 그러니까 섬광을 줬지만 한계 암기보단 지속적 암기가 길죠. 이러면 단일식물이 꽃이 핍니다. 오케이? 요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주는 거는 햇빛이 얼마나 오랫동안 쬐어졌냐, 즉 1조 시간에 따른 영향을 받아요. 대신 얼마나 오래 쬐어졌냐가 중요하지만 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암기가 중요했다. 요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요거. 여기에 내가 나와 있지? 자, 봐봐. 이런 거 보지도 마세요. 한계 암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지속적 암기는 밤의 길이야. 한계 암기가 길어? 지속적 암기가 길어? 한계 암기 길지? 이때 누가 꽃이 핀다? 장일식물이 개화됩니다. 근데 얘는 한계 암기보다 지속적인 암기가 기네. 그러면 단일식물이 꽃이 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자, 그래서 식물의 개화의 조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1조 시간이다. 자,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할 게 많댔지. 작용은 크게 보면 빛이 제일 중요한데 빛도 세 개로 분류한다고. 빛의 세기에 따른 작용, 빛의 파장에 따른 작용, 빛의 1조 시간에 따른 작용. 자, 세기에 의한 작용 뭐 있어서? 양지식물, 음지식물. 다음, 양엽, 음엽이야. 양지식물, 음지식물이랑 양엽, 음엽은 뭔 차이야? 양지, 음지는 개체가 다른 거예요. 양엽, 음엽은 한 개체에서 위는 양엽, 아래는 음엽인 거야. 요게 세기에 따른 작용 첫 번째. 자, 두 번째, 파장에 따른 작용. 뭐만 알면 된다고? 깊이 내려가면서 해조류가 녹갈홍으로 생긴다. 1조 시간에 따른 작용은 식물의 개화 현상이야. 자, 여기서 문제. 동물도 1조 시간에 따른 영향을 받습니다. 동물도 받아요. 뭐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생식 또는 번식입니다. 봄철에 번식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외워. 새.
꾀꼬리 같은 새가 봄철 번식이야. 가을에 번식하는 동물도 있어. 두 개만 외우면 돼. 가을, 두 글자야. 노루, 송어. 이렇게 외워. 두 글자야. 노루, 송어. 가을에 번식합니다. 그래서 니네 송어라고 얘기하는 거랑 연어라는 새끼랑 똑같은 새끼예요. 연어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 강에서 나와요.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 그래서 잘 살아. 그리고 다시 강으로 기어 올라옵니다. 강으로 기어 올라와가지고 번식하면 죽어요. 그 기어 올라올 때가 지금 시점이야. 그래서 곰 새끼가 항상 거길 지키고 있지. 쳐가지고 곰이 먹는 게 야, 대단한 새끼야. 곰 어디 먹는 줄 아냐? 정확히 연어의 뱃살만 먹습니다. 안 먹었다는데. 난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매번 봤어. 근데 거기 나레이션 하는 사람도 그래. 곰은 어떻게 알고 먹는지 모르겠는데 연어의 뱃살만 먹는데. 왜? 거기가 제일 기름지거든. 그리고 곰은 딱 2주일 만에 약 50kg를 증량합니다. 뱃살 처먹고 이렇게 돼. 왜 이렇게 돼? 이제 겨울잠 자야 되거든. 똑똑한 새끼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일부러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곰은 겨울잠을 어떻게 알고 자냐?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다시 일조 시간이 겨울철이 되면은 짧아지죠. 일조 시간이 점점 짧아지니까 겨울잠 자러 가야겠다. 근데 내가 이 얘기할 때마다 가끔 얘기하는 게, 너네 설마 겨울잠 자는 게 진짜 한 3달 동안 자는 건 줄 아냐? 그게 동물이냐? 관짝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3달 동안 잠을 어떻게 자, 그게? 그냥 동굴 파놓고 거기 사는 거야. 겨울잠 잔다는 게. 3달 동안 자는 게 아니야. 밖을 안 나올 뿐이야. 미치겠어, 진짜. 자, 근데 곰이 첫 번째, 겨울잠 자는 게 일조 시간에 따를 수도 있고, 이거 아니면 온도예요. 온도가 내려가니까, 야, 춥다. 야, 겨울잠 자러 가야겠다. 둘 중 하나야. 그럼 온도에 따른 작용 현상일까? 일조 시간에 따른 작용일까? 둘 중에 하나야. 답은 하나밖에 없어. 뭐야? 자, 답은 당연히 온도지. 야, 1조 시간 해봅시다. 그럼 너네가 곰이야. 오늘 나갔는데, 오늘은 태양이 12시간 52분 31초 쬐었다. 아직 아니야. 내일은 태양이 11시간. 이걸 어떻게 알아, 동물이? 몰라요. 동물은 다 온도야. 니들도 지금 보면은, 밖에 나가면, 추운데? 패딩을 입어야 되나? 이런 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 지금 니네 봐봐. 뭐 후리스 같은 거 쳐있고. 이러니까 온도에 따른 작용을 곰이 겨울잠 자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도 다 작용의 현상이에요. 작용. 자, 여기 나와있죠. 동물의 생식 시기는 1조 시간이야. 꾀꼬리, 닭, 새야, 새. 새는 봄철에 알을 낳는다. 번식한다는 거고. 송어, 노루. 아까 했죠? 두 글자. 송어, 노루.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합니다. 자, 다음에 작용현상. 온도 아까 했다. 온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겨울잠. 개구리나 뱀 이런 것들. 겨울이 돼서 온도 낮아지면 겨울잠 잔다. 뭐 똑같은 겁니다. 곰이든 개구리든. 철새 뭐 있고 다 있는데 얘가 많이 나와요. 북극여우, 사막여우. 이거 우리 생명과학 맨 앞에도 나왔죠? 북극여우랑 사막여우는 가장 큰 차이점 2가지 중에 뭐랑 뭐의 차이가 있니? 첫 번째, 귀가 얼마나 기냐. 다리가 얼마나 기냐. 이걸 몸의 말단 부위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두 번째, 뭔 차이가 있어? 몸집의 크기 차이가 있어요. 털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털은 차이 없어. 얘는 뭐 흰색이고 이건 보호색이지. 이건 의미 없고. 북극여우가 사막여우보다 좀 더 몸집이 크냐 작냐? 자, 모르는 새끼들. 시간 될 때 얘기면 시험 끝나면은 에버랜드 한번 갔다 와. 거기 다 있어. 북극여우가 훨씬 큽니다. 사막여우 확대시킨 거예요. 얘는 뭐 작아 보이네 이것도. 사막여우 되게 조그매요. 근데 몸집이 북극여우가 왜 커야 될까? 몸집이 크면 열 생산량이 많아요. 열 생산량이. 야, 니네 쉽게 생각해 줄게. 학교에서 여름에 달리기를 똑같이 500m 해봐. 돼지랑 마른 새끼랑. 똑같이 500m잖아? 마른 새끼는 하고 그냥 말아. 땀도 별로 안 나요. 돼지가 500m 딱 뛰잖아? 한 100km 넘어. 땀을 막 이만큼 흘려. 이 새끼들은 열을 엄청 많이 생산한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이 다이어트 해도 돼지가 훨씬 빨리 빠집니다. 열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몸집이 키우면은 열 생산량이 많습니다. 대신 얘는 귀나 다리가 짧아요. 귀도 짧고. 얘는 귀도 길고 다리도 길어요.
이러면 열 방출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몸의 말단 부위를 키우면서 몸의 말단 부위가 커지면 열을 많이 발산할 수 있어요. 잘 이해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온도에 따른 그 작용인데 이제 얘기하면 돼. 얘가 물에 따른 작용이에요. 자, 물에 따른 작용은 요건 알아야 됩니다. 곤충의 몸 표면이 키튼질로 돼 있고 사막에서는 파충류 몸이 비늘로 덮여 있어서 수분 증발 방지한다. 이건 잘 안 나와요. 이게 잘 나와. 식물이 잘 나옵니다. 식물. 일단 식물이라 얘기하면은 건생식물. 어디 사는 애냐?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이겠지. 얘네들은 선인장 같은 애들 뿌리를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왜? 조금이라도 물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이니까. 대신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저수 조직을 발달시켜요. 그래서 몸 안에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저수지가 물 담아두는 장소잖아. 그래서 저수 조직을 발달시켜서 몸 안에 물 가지고 있어요. 중생식물 안 나옵니다. 습생식물 가끔 나오는데 필요 없어. 얘가 나옵니다. 수생식물. 얘는 물 속에 사는 식물이에요. 알고 있는 누구? 연꽃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불의 옥잠이나 연 같은 얘는 뿌리를 퇴화시킵니다. 그냥. 왜? 물이 너무 많은 거야. 너네 물을 많이 먹으면 식물도 똑같아. 인간처럼. 야, 우리도 인간도 물 많이 먹으면 뭐 하냐? 화장실 계속 가야지. 식물도 물 많이 먹으면은 화장실 가야 돼. 식물도 오줌 싸. 어떻게 싸? 잎의 뒷면에서 공변세포라는 자리에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계속 수증기로 보냅니다. 잎의 뒷면에서. 근데 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야. 물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은 이거 하는 도중에 몸 안에 물의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쌤, 물을 좀만 먹으면 되죠. 식물이 물을 어떻게 좀만 먹냐? 물을 흡수하는 방법이 뭐냐? 식물은 삼투압으로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뿌리를 내면은 그냥 흡수하는 거야. 근데 물을 계속 먹으면 식물의 삼투압이 내려가요.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지. 삼투압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 식물도 항상성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은 곳에 사는 애들은 뿌리 다 퇴화해요. 대신 이제 물이 그래도 많거든. 그럼 빨리 밖으로 버려버려야 돼. 그래서 통기 조직을 발달시켜요.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건생식물은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수 조직을 발달시키고 수생식물은 물이 너무 많으니까 물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 통기 조직을 발달시킨다. 얘만 기억합시다. 자, 봐봐. 이제 공기 이런 거 됐어. 토양 됐어. 별로 안 나오고 어렵지도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작용이야. 내가 쌉소리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지금 수업만 한 거예요. 수업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는데 1시간 걸려. 자, 여기가 생태계 파트의 특징이에요. 너네가 할 건 많이 없어. 내가 할 게 세고 셌어. 그래서 내가 수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많이 안 할 거예요. 그 문제풀이를. 자, 여기 좀만 하고 끝낼게. 여기. 잠깐만. 너네 그리고 생명 요번에 주간지 준 게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이거 다 줬고 여기 다 있거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니네가 오늘 배운 데까지만 풀면 돼. 자, 개체군의 특성 이건데 자, 요거 하기 전에 요거만 합니다. 개체군, 그 다음 군집, 여기에 상호작용만 하고 끝낼 거야. 자, 일단 개체군은 뜻이 뭐였니? 개체군이란 동일한 종족의 모임이에요. 군집이란 다른 종족의 모임이야. 자, 그럼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란 뜻이 뭐냐? 나랑 너네의 상호작용이에요. 이게 첫 번째 텃세, 두 번째 분서, 사회생활, 가족생활, 리더제, 순위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여태까지 나도 40년 정도 살면서 여러 현상들을 많이 봤겠지. 군대에 가서 본 거다. 너네도 군대 가면은 여기 가까운 데 갈 수도 있는데 나처럼 재수 없으면 최전방 갑니다. 나는 12사단 51년대 3대대라는 GOP 부대에서 군생활 했거든. 거지 같은 부대야. GOP는 사람이 못 들어와요.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지금 군인들이 먹고 남은 밥 찌꺼기가 있잖아. 짬밥이라 해, 짬밥. 그 짬밥을 버려야 돼. 근데 버리는 데가 그냥 밑에다 버리래.
그 밑에서 버리라. 뭔 밑으로 버리는 거야? 그 짬통 이만한 거 갖고 밑에 가래. 밑에 갔어. 그 버렸어. 우리 막사가 여기 있었거든. 여기 이제 밑으로 가는 길이 있어. 여기 이제 길이 여기고 여기는 진짜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여기 이제 짬통이 있더라고. 버리고 오래. 버렸어. 버리고 이제 올라오려고 짬통 갖고 딱 올라오는데 뭔가 뒤에가 느낌이 싸해. 여기 민간인 통제구역이야. 아무도 없어. 근데 뒤에 뭔가 싸해. 뭐야? 딱 봤는데 멧돼지가 이만큼 있어. 너네 멧돼지 새끼 보잖아? 존나 무섭게 생겼어, 이 새끼. 그리고 멧돼지 짱이야, 이 새끼는. 내가 본 새끼는. 멧돼지 짱 새끼는 거의 여기 스크래치도 있어요. 존나 무섭게 생겼어, 이 새끼가. 그래서 내가 봤어. 봤는데, 야, 이거 움직이면 왠지 나 받아들이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전에 들은 얘기 했거든? 절대로 눈을 피하면 안 된대. 근데 이건 멧돼지는 의미가 없고, 그 뭐야, 곰한테는 절대 눈, 그 피하면 안 돼. 바로 죽어. 오늘 기사 나온 거 봤냐? 일본의 전설적인 레슬링, 그 뭐야, 심판이 일본에서 온천에서 일하다가 곰한테 죽었어. 일본은 곰이 많아요, 거기. 진짜 이상한 나라야. 아무튼 나도 그때 딱 멧돼지 보고 피하면 받을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이러고 했는데 진짜 쭉 올라와. 개 무서웠어, 진짜. 근데 걔는 뭐 받아들이진 않는다고.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딱 올라가니까 멧돼지 가족 무리가 쫙 와요. 멧돼지가 와가지고 그 아까 스크래치 난 새끼 있잖아. 존나 무섭거든. 얘가 진짜 딱 봐도 진짜 돼지야. 제일 커. 진짜 제일 커. 얘가 거기 딱 가더니 왁왁왁왁왁 존나 먹어. 근데 다른 애들은 안 먹고 기다려요. 근데 난 진짜 인간보다 돼지 새끼가 나은 거야. 그때 짬통에 실제 크기가 한 짬통이 이만해. 여기 딱 이렇게 들고 와. 이만큼 있었어. 근데 짬밥이 별로 안 나왔어. 맛있는 거 나왔나 봐.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이걸 내가 봐도 이 멧돼지 짱 멧돼지 이 새끼가 혼자 다 먹어도 다 처먹을 것 같아. 근데 뒤에 멧돼지 새끼가 있었단 말이야 여기. 새끼는 진짜 이만해. 되게 귀엽게 생겼어. 야, 이 스크래치 난 새끼가 우악우악우악 먹더니 이제 되게 표정이 별로 안 좋고 그냥 나가. 그럼 2등 멧돼지가 와요. 먹어. 3등이 와. 근데 얘네는 가족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가족이 1등, 2등, 3등 그 새끼까지 다 먹더라고. 야, 니들보다 나은 거야. 니들 과자 한 봉지 있어봐. 20명이 먹으래. 어떻게 먹어? 앞에 새끼 다 처먹으면 뒤에 못 먹는 거지. 멧돼지보다 못한 새끼다, 니들. 자, 아무튼 간에. 야, 요게 이제 무슨 생활이냐? 가족 생활. 자, 그 다음 닭은 어떻게 되냐면, 닭은 1위, 2위, 3위 닭이 있어요. 1위 닭이 제일 우두머리야. 그 새끼 모이를 딱 주잖아? 닭 모이를 꽉 주면은 닭 1위 닭이 확 쪼아 먹다가 다른 애기 쪼아 먹잖아? 그럼 죽여. 가서 존나 쪼아. 그래서 1위, 2위, 3위 순서로 먹습니다. 그게 순위제입니다. 리더제, 가족생활 다 있어. 사회생활. 이건 누구야? 인간도 뭐 사회생활 하고, 인간도 리더 있잖아. 우리의 리더. 고수남. 있잖아, 리더. 야, 이거 있어, 다. 자, 근데 동물 중에 사회생활 하는 동물 있잖아. 누구 있냐? 벌 있죠, 벌. 일벌은 일말합니다. 네 일벌 같은 꿀벌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야. 말벌들, 장수 말벌 이런 애는 보호하는 거지. 근데 여왕벌은 애만 낳죠. 개미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회생활이에요. 근데 텃새가 있네. 자, 얘네들은 다 우리끼리끼리 잘 살자입니다. 잘 살자. 왜? 같은 종족이니까. 텃새 부려야 잘 사는 거예요. 텃새는 말 그대로야. 다른 집단에서 얘가 유입된 거야. 얘 한 놈 때문에 이 집단이 망할 수 있어요. 야, 너 나가! 이러면 텃새 부린다. 똑같습니다. 자, 군집만 할게. 군집은 여러 종족이 있는 거거든. 첫 번째, 경쟁합니다. 두 번째, 분서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공생과 기생이 있고, 네 번째, 피식, 포식이 있어. 자, 일단 경쟁한다. 얘는 아무나 경쟁하진 않아요. 왜? 여기 집단에 여러 종족이 있잖아. 얘기해 줄게. 과학준이 있어. 인간 종족이야. 근데 여기에 그 뭐야? 지렁이 새끼가 있대. 나랑 얘랑 경쟁하냐? 조건이 안 맞아, 이건. 경쟁 안 해요, 이런 건. 경쟁을 하려면 뭔가 비슷한 새끼여야 돼. 뭐 여우나 늑대 같은 새끼들. 뭔가 사회적 지위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 지위는 먹이 지위나 공간 지위가 겹쳐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늑대가 있어. 근데 여기는 여우가 있어. 얘랑 보니까 이 새끼들 이거 몇 마리 되지도 않는데? 나가 이 새끼야. 이 새끼 약한 새끼가 까불어 싸우는 거지. 이게 경쟁이에요. 인간도 경쟁하잖아. 니들도. 1등급, 2등급, 3등급. 경쟁이야 다. 근데 얘는 분선은 뭔 줄 아니? 나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난 많이 얘기하면 얘는 너네 같은 애들 평화주의자야. 얘랑 분명히 뭔가 부딪혀. 얘랑 나도 얘 거 먹고 싶은데 얘도 이거 먹고 싶은데 얘 사는 것도 겹쳐. 이러면은 나 같은 인간들은 자꾸 얘랑 부딪혀. 야, 둘 중에 싸워서 한 명 죽고 한 명 이기자. 이긴 애가 다 먹자. 싸우는 이게 경쟁이야. 근데 분선은 안 될 것 같은데. 야, 우리 나눠 살자. 분선은 나눠서 사는 겁니다. 실제로 되게 신기하게 강이 있잖아. 강에 중심에 사는 물고기랑 사이드에 사는 물고기가 달라요. 근데 똑같은 먹이 먹고 살아. 그래서 나눠 사는 거야, 아예. 얘 들어오면은 얘가 이제 뭐라 하지. 이제부터는 좀 싸우는데 라인이 딱 있어요. 제일 신기한 게 나무야. 나무에 새가 사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A라는 새는 위에만 살아요. B라는 새는 여기 중간에 있어. C라는 새는 여기 밑에만 있어. 니들도 알잖아. 여기 사는 새끼가 있지. 딱따구리 새끼. 그러니까 딱따구리는 다 밀린 거야 이제. 위에 살고 싶은데 위에 못 살아. 그러니까 이런 젠장 이러고 입으로 존내 파가지고 여기 이제 사는 거지. 이게 분서입니다. 분서는 나눠서 사는 거예요. 야, 공생 기생은 알지? 공생은 양쪽 둘 다 이득인 공생을 상리공생이랍니다. 근데 한쪽은 이득이고 한쪽은 이득도 손해도 없어. 이걸 편리공생이라고 불러요. 네, 악어와 악어새 얘는 상리공생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도 나올 거야. A종과 B종이 있는데 둘 다 이득이야. 그러면 상리공생입니다. 근데 A종은 이득인데 B종은 이득도 손해도 아니야. 편리공생이야. 얘가 고래와 따개비 같은 게 있어요. 고래 밑에 따개비가 살아. 근데 고래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따개비는 고래 등에 붙어가지고 지역을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이러니까 이득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이렇게 되면 한쪽은 이득이고 한쪽은 손해봅니다. 이게 기생이에요. 기생. 야, 기생은 뭐야? 어떤 애가 있어? 모기 같은 새끼잖아. 모기가 우리 피 빨아먹잖아. 근데 모기는 우리 피 빨아먹어서 지는 살아. 근데 우리 피 빨아먹다가 잘못 빨아먹으면 말라리아에 걸려요. 우린 죽어. 이렇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될 수 있어. 얘는 뭐냐? 둘 다 마이너스야. 둘 다 손해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 경쟁입니다. 그럼 내가 이겼어. 만약에 내가 이겨도 몇 대 때려 막을 거 아니야. 매우 아파요. 그러면 둘 다 손해야. 근데 요 개념이 하나 더 있다. 기생도 이 개념이지만 피식, 포식도 이 개념입니다. 피식자는 먹히는 애예요. 포식자는 먹는 애야. 여우가 토끼를 잡아 먹어. 토끼는 먹혔으니까 손해봤어. 여우는 먹었으니까 이득 봤죠. 그러니까 요 개념이 나오면은 기생도 얘기해야 되지만 피식, 포식도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합니다. 가자 오늘.